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 모임 운영자입니다. 날씨가 장마 끝나고 한 2주간 덥더니 금주 중반부터는 온도가 많이 내려갔네요. 한 3도 내려갔습니다. 산림기술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체력이라든가 이런 건강관리에 주의하기 때문에 항상 민감하게 너무 더울 때 밖에 나가지 마시고 에어컨이 켜져 있는 실내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이라든가 업체에 계신 분들도 요령 있게 자기 건강 관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짬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134회 시험이 이제 7월 27일 날 치러졌는데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보편적으로 다양하게 많이 나왔는데 법률과 기준, 예규, 규정에서 많이 나와서 좀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전화 피드백을 받는 분들 또 제 자료를 바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제 134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적중률이 85%를 85% 정도가 제가 가지고 있는 답안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 산림기술사 시험을 공부를 하고 또 이번에 134회 마치신 분들이 이제 많은 말씀하시는 것이 공부의 범위가 너무나 넓다. 특히 비전공하시는 분들은 대학에서 이학과 계열을 안 나오신 분들은 공부하는 양이 엄청 많고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또 용어 10문제 중에서 10문제 고르는 것이 너무나 문제가 광범위하게 나와서 선택, 초이스하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부량이 적어서 그런 것이죠. 공부량이. 대학에서 이학과를 전공했던 비전공자이던 간에 공부량이 적게 되면 다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것이고, 공부를 한 2년 정도 하게 되면은 압축이 됩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나왔네 이거.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서 나왔네. 이건 산림경영학에서 산림평가에서 나왔네. 산림수학에서 나왔네. 인분 제적에서 나왔네. 이건 조림학에서 앞에 부분에서 나왔구만. 이렇게. 이건 종자의 관리 규정 원칙에서 나왔네. 규정에서 나왔네. 이렇게. 이건 무슨 법에서 나왔구만. 다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공부의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산림기술사 공부 범위가 넓다는 말이 왕왕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량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공부에 매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134회 1교시 8번 임도에 관한 문제를 답을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 감리원의 임무입니다. 이 감리원의 임무라는 것은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감리원의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일맥상통하게 해서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지 되고, 답안 작성 역시 용어로 나오던 논술로 나오던 업무 범위와 임무를 같이 매칭시켜서 비교 설명해서 작성할 때에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임무, 그래서 제가 답안을 왼쪽에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 오른쪽에는 문제에서 물어본 감리원의 임무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면서 들으시고요. 또 비전공하신 분들은 임도 사방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공부하기 힘들어하고 또 현장감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설명을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임도는 우선 간선임도가 있고 지선임도가 있고 작업임도가 있고 산불 진화 임도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죠. 이 임도 설치 규정은 그 4가지 임도에 대한 모두가 공통사항으로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왼쪽에 감리원의 업무 범위, 시공 계획 및 예정 공정표 검토.
두 번째,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가 감리원의 업무 범위에 나와 있는데 답안을 요런 문제 답안 작성할 때 오른쪽에 감리원의 임무에 왼쪽의 것을 써줘도 무방합니다. 이제 그 감리원은 시공자, 현장 대리인이 발주처, 땡땡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한 착공계를 감리원은 야 우리도 나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러고 감리원이 현장 대리가 발주처에 낸 착공계를 검토를 해서 착공계 검토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때로는 과업지시서, 발주처가 감리원에게 준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착공계 검토 보고서를 내라 이런 내용이 없더라도 그걸 내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 그럼 왼쪽에 시공계획 및 예정공정표 검토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 있는데 감리원의 임무에도 시공계획 및 예정공정표 검토, 예정공정표가 2월 2일 날 계약을 하고 2월 3일부터 착수를 했는데 시공자가 예정공정표에 중기를 갖다가 언제부터 중장비를 쓰겠다, 굴삭기를 언제 쓰겠다, 덤프트럭을 언제 쓰겠다, 자재수급으로 언제 하겠다, 이런 것을 날짜별로 맞는가 검토해서 감리원의 임무란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감리원의 임무란에 예정공정표의 적정성 검토, 예정공정표상 나타난 중장비 투입 검토, 이런 것도 감리원의 임무에 빈칸에 써줘도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두 번째,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가 감리원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 있는데 감리원의 임무에도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이래서 굴삭기 공텐과 공파를 가지고 산불지나 임도를 굴진, 토사 및 암을 절취해서 나가는데 임도 지장목을 벌채하고 나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4월 말까지 0.5km를 닦는 거 되겠다. 그럼 4월 말까지 가면 장마철이 있기 때문에 공사 진척이 너무 늦을 것 같다. 그럴 때는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해서 감리원은 현장 대리인에게 장비를 더 추가로 투입하고 인력을 더 추가로 투입하고 자재, 파형 강간이라든가 원형 돌망태, 철망태, 계비원 돌망태 이런 것들을 조속히 수급받을 수 있도록 제강회사, 철강회사에 수급 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감리원이 현장 대리인한테 지도하였다든가 이런 것을 감리원의 임무란에 쓰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도 감리원의 임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답안을 작성하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칸에 설계 도면 및 공사 시방서의 적합성 확인. 당연히 감리원은 설계 도서를 검토해야 되죠. 왜? 발주처의 설계 도서 검토 보고서를 5일 내에 과업지시사항에 제출하게 됐으니까는 설계 도서를 감리원은 봐야 되죠. 면밀히 봐야 됩니다. 설계 도서를. 설계 도서를 봤는데 계획표면도 하고 중단면도 횡단면도를 봤어. 어느 지역에 계획표면도상 경사가 30도 이상 되는데 여기는 쇠석 부서를 하게 돼 있는데 12%로 400m가 간다. 여기는 안 되겠다. 이건 쇠석을 부설하지 말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것을 설계 검토 보고서에 다 명시해서 발주처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또한 밑에 칸에 있는 것처럼 임도 설계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임도 시설에서 배수관을 갖다가 놓게 되는데 합리 시기에서 이건 1000mm를 놓게 되겠다. 그러면 불필요하게 높은 배수관, 규격의 배수관을 놓는 거 아닌가. 이건 800mm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유형 면적별, 합리식별, 유출 개수별, 물 유출량을 다 계산하고 유출 개수를 다 봐야 되는 것이죠. 설계 내용 현장 조건 부합, 시공 가능 여부 사전 검토. 이제 그것은 감리원이 이런 설계 내용에서 현장, 여기는 개변 옹벽을 했는데 현장에 돌이 많이 나오는데 큰 돌 몇 싹기름 하면 될 것 같다가 왜 사각돌망태 개변 옹벽을 해서 철제가 밤에 빛이 나가지고 아연 도금한 것이 빛이 나서 여기 야생 조류 이런 것들이 산란하는데 불리하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검토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공직 현장에 있을 때인데요. 지방산림청에서 점검을 나갔습니다. 모 국유림관리소에. 그런데 이제 개변옹벽을 갖다가 1m짜리를 3단을 놓게 쌌더라고요. 그럼 3m지 않습니까? 너무 광대해져 절터면에. 그래서
야, 설계가 너무 과하게 된 거 아닌가 이거? 현장 대리인하고 관리소의 공사감독관한테 제가 지방청에 점검반으로 나가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는 뭐 절토면의 길이가 13마대가 되고 그리고 일대 0.3을 했기 때문에 절토면 길이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집중 호우 시에 절토면이 붕괴 또는 침식, 북락될 위험이 있으니까 개변옹벽을 3단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이 개변옹벽은 말이지 밤에 이제 달이 이제 휘황찬할 때 개변옹벽에서 그 아연 도금한 철망에서 빛을 발휘하기 때문에 산새들이 산란을 하는데 불리하고 야생 조수들이 사는데 불리하고 동물들이 사는데 굉장히 불쾌하지.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옆에서 아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무슨 개변옹벽에서 빛이 나갖고 산란에 방해를 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산림토목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목재를 하거나 돌로 했을 때 아연 도금한 것이 불빛이 달밤에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장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산림토목의 이런 장인들이 하는 일인데 그렇게 목매한 얘기를 무식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설계에 이제 개변옹벽이 이제 불합리한가? 현장 조건에 부합하는가? 또 개변옹벽을 2단으로 놓으면 되는데 3단으로 너무 과하게 설계돼서 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개변옹벽의 양쪽 부분은 돌아서 말림을 해줘서 절토면에 붙여야 되는데 너무 직각으로 개변옹벽만 튀어나오게 설계되어 있는데 시공자가 안 하고 있는지, 이 불명확, 명확 이런 문제. 예상 문제점이 있을지, 개변옹벽이 시공했는데 돌멩이가 너무나 배가 부르고 공급이 많아서 튀어나와서 나중에 10년 후에 개변옹벽이 3단이 붕괴될 위험이 없는지 이런 것들 갖다가 다 감리원은 설계와 현장 조건 적합성 그리고 시공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공사감독관 그리고 시공자 현장 대리인 감리원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감리원의 임무는 최고의 자격과 현장을 시공자하고 차고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감리원의 임무에서 설계 도서의 불합리, 착오, 불명확, 예상 문제점 있을지 보고 이런 키워드는 반드시 적어주고 작성해야지 점수를 많이 받는다 이것입니다. 왼쪽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용에 따른 시공 적합성, 적정성. 이제 우리가 이제 시공을 쭉쭉 해나가게 되면 설계도서에서 나타난 것이 현장과 부합되는 것인지, 설계도서대로 현장 대리인과 자가 임무들이 하고 있는지, 시방서는 전문 시방서, 일반 시방서, 특별 시방서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 또 법률상 안전관리상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적합하게 시공하는지를 현장 감독관과 격려해서 발주청의 서면으로 감리원은 중간감리 보고서에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실정보고, 설계 변경 보고, 중간감리 보고에 다 이런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이제 시공을 하다 보면 이제 이래서 여기는 배수관 800mm를 갖다가 넘버 13지역에 놓게 되어 있고 넘버 또 14지역에 바로 20m 옆에라든가 이런 데에 또 배수관이 가장 가까운 근처에 또 놓게 되어 있다 그러면 현장 대리인하고 공사감독관 나오시오 해서 임도 현장에서 배수관 간 거리가 너무 가깝지 않을까? 우리 40m 넘버 2개를 더 밀어서 저쪽에 헤어핀 끝나는 부분에 그쪽에 골짜기에다가 배수관을 놓지 거기 유출수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배수관을 옮기는 것 이런 것도 다 설계 변경입니다. 배수관의 위치 변경도 설계 변경, 배수관의 규격 800mm를 1000mm로 넓게 하자, 넓은 관으로 하자, 확대하자 이것도 설계 변경. 설계 변경 요건이 규격이 변하는 거, 거리가 변하는 거, 장소가 변하는 거, 자재가 돌망태에서 철망태로 변하는 자재가 변하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물량이 20m인데 18m로 줄이자 물량이 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설계 변경에 들어가는 것이고 현장 감독관하고 현장 대리하고 감리원들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 변경 사항에 넣어서 설계 변경 신청 그래갖고 땡땡 구기림 관리소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왼쪽에 구조물의 위치, 규격, 사용 자재의 적합성 여부 확인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공 과정에서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사전 통보하는 경우에
이제 현장 대리인이 감독님 안녕하세요.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기 춘천인데요. 여기 배수관을 지금 오늘 800ml를 하나 묻으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여기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못 나와. 감독님 다른 데 가니까 미안하네. 자네가 좀 거기를 사진을 찍고 배수관의 기울기, 배수관의 하향 각도, 배수관의 종단 기울기, 배수관의 길이, 배수관 끝부분에 바닥을 갖다가 큰 돌을 붙여서 성태면이 세굴되지 않게 좀 잘 좀 하시게 그래갖고 매몰 깊이를 갖다가 다 사진을 찍고 센티미터를 측승으로 잰다든가 길이를 또 높이를 갖다가 스타프로 잰다든가 규격을 잰다든가 하는 것을 다 매몰 부분 사진첩을 다 확인해야 되고 사진첩을 남겨야 되는 것이고 현장에 가서 감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 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요구하는 경우에 응함. 이제 현장 대리인이 공사감독관하고 쭉 해나가다가 여기 그 배수관 유입구가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른쪽에 측구 옆도랑으로부터 물이 경사져 내려오고 왼쪽은 필요가 없는데 일반형은 양쪽을 다 물을 받아줘야 되는데 여긴 제가 볼 땐 디귿자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배수관 날개벽을 또는 여기는 L자형으로 해서 야생동물이 올라갈 수 있게 돌을 갖다가 산돌쌓기를 계단을 낮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노루가 댕기고 있습니다. 고라니가 댕기고 있습니다. 파충류가 댕기고 있습니다. 뱀이 댕깁니다. 오소리가 댕깁니다.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배수관의 유입구의 유형을 바꿔야 되는데 기술사님 좀 나와서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나가서 여기는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디귿자형으로 하는 것이 좋겠어. 절토면에서 내려오는 것도 침식되는 것도 방지할 겸. 아니야, 여기는 L자형으로 하는 것이 좋지. 디귿자형은 너무나 배수관 날개벽에 돈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의논을 해서 기술적인 면, 현장 부합성 그런 고도의 스킬을 감리는 현장에 가서 공사 감독관하고 현장 대리를 설득하고 지식을 전달해주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왼쪽에 재해 예방 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지도. 이것은 근래에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법 그리고 빈번한 산림토목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에 의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안전모, 안전화, 무릎보호대, 등산화 등을 신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지 확인한다, 지도한다 이런 것들. 안전관리 일지를 갖다가 작성하였는지 확인을 한다. 현장 대리인이 인부들을 굴삭기 기사라든가 덤프트럭 기사라든가 아니면 유출구 보공을 해놓은 석공이라든가 아니면 지장목을 베고 있는 인부라든가 이런 사람을 많고 응급조치약을 갖다 놓고 다 안전모를 씌워서 현장 대리인도 안전모를 쓰고 안전교육을 해놓은 사진첩을 남기고 안전교육한 내용은 일제 쓰고 이런 것들을 다 돼 있는지 감리원은 다 확인하는 것도 감리원의 임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밑에 잘 안 보이시나? 완공 도면의 검토 및 완공 사실의 확인. 이제 현장에 이제 준공 길이 다가오게 되면 현장 대리가 다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일 모레 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감리원이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 예비 준공할 테니까 측정하고 스타프하고 인부들 2명하고 줄을 끌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 준공 도서를 가지고 다 준비하세요. 그런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감리원은 완공 도면을 가지고 완공 도서를 가지고 현장에서 예비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기성 부분 검사도 하고 그리고 준공할 때에 준공 검사관 관리소의 계장 6급이죠. 그리고 8급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공사감독관들을 모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준공 검사할 때 이런 면을 설명을 드리고 이런 면이 왜 설계 변경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건 환경 친화적으로 여기는 떼붙임을 한 이유가 있다. 벤치 풀간으로 산마루 축구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긴 떼붙임 산마루 축구한 이유가 왜 그렇게 했다고 설명을 해야 되며 폭과 규격과 깊이를 갖다가 어떻게 준공검사관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다 챙겨주는 것이 감리원의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현장 대리는 감리원한테 예비준공 도서를 제출해서 예비준공 검사를 받아야 되고 감리원은 그것을 바탕으로 예비준공을 한 다음에 예비준공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을 해야 되고 사진첩 포함해서 그리고 국일임관리소의 팀장하고 공사감독관은 현장에 나와서 준공검사를 할 때에 품질면,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규격면, 거리면, 환경친화성면, 사후관리성,
예산 절감성, 그리고 민원 발생 절감성, 이런 것들, 풍수의 대책 등 이런 것들을 준공검사관은 다 다각도로 보고 준공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134회 1교시 8번에서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임무에 대해서 이번에 시험에 나왔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사방 임도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현장감 있게, 또 제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체력 관리 잘하고 건강 관리 잘해서 스태미나 조절을 잘해서 내년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